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9의 25제곱 곱하기 4의 20제곱 나누기 3의 15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해주세요. 자, 이런 유형은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규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저 숫자를 계산을 끝낸 다음에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의 25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 돼서 3의 50제곱으로 바꿔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 20제곱이니까 2의 40제곱이 되고 나누기 3의 15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3의 15제곱하고 3의 50제곱은 계산이 가능하니까 3의 50 빼기 15에서 35제곱 곱하기 2의 40제곱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시면 3을 35번 곱하고 2를 40번 곱하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3을 거듭제곱했을 때 우리 지금 1의 자리만 보시면 되거든요. 1의 자리의 규칙을 한번 보시면 3을 한 번 곱하면 3을 두 번 곱하면 9. 1의 자리만 보시는 겁니다. 3을 두 번 곱하면 9 그냥 쓰겠습니다. 3을 세 번 곱하면 9, 3, 27. 그 다음에 3을 네 번, 한 번 더 여기다 3 곱하면 3, 7이 21 하시면 다시 3, 9, 7일, 3, 9, 7일, 3, 9, 7일. 3의 거듭제곱은 3, 9, 7일이 반복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자, 2도 한번 해볼게요. 2를 한 번 곱하면 1의 자리는 2. 2는 4. 4, 2, 8. 8, 2, 16. 6, 2, 12. 이렇게 2, 4, 8, 6, 2, 4, 8, 6, 2, 4, 8, 6이 반복됩니다. 대부분 1의 자리는 2개 아니면 이렇게 4개가 반복되는 게 많아요. 7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7을 몇 번 곱했을 때 1의 자리 구해라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규칙이 있으니까 1의 자리 규칙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을 35번 곱하는 거니까 4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35 나누기 4를 하면 4, 8이 32 나머지 3이 되니까 3개가 지금 3개를 8번 반복하고 3번째 가는 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7. 그 다음에 3의 35제곱에 그러니까 1의 자리가 7이라는 거죠. 자, 2의 40제곱은 40 나누기 4죠. 그러면 10이고 나머지가 0이야. 딱 떨어져. 그럼 뭐예요? 1의 자리, 네 번째죠. 딱 떨어지면 마지막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2의 40제곱을 곱했을 때 1의 자리는 바로 뭐가 돼요? 6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곱하기죠. 7, 6, 42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1의 자리니까 답은 2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근데 다른 유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다른 방법으로. 자, 지금 이 유형에서는 지금 2개 다 규칙을 좀 만들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3의 35제곱하고 2의 40제곱은 3의 35제곱 곱하기 2의 3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40제곱 쪽에서 그럼 이거는 6의 35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곱하기 2의 5제곱이 되는데 특이하게 6 같은 경우는 6 한 번 곱하면 6, 6, 6이 36, 6, 6이 36 이렇게 끝자리가 전부 다 6이에요. 1의 자리가. 그러니까 6은 아무리 많이 곱해도 1의 자리가 6이에요. 그 다음에 2의 5제곱이죠. 2를 5번 곱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잠깐 보시면 자, 4개가 나누면 첫 번째 숫자가 되겠네요. 2. 그래서 6이 12가 되면 마찬가지로 1의 자리는 2라는 걸 알아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신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는 있는데 자, 요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좀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죠. 자, 조금 더 많이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1의 자리 규칙이 있으니까 구하셔서 답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시작하겠습니다. A는 9의 x제곱 더하기 3, B는 5의 2x제곱 마이너스 1일 때 15x 대제곱, 4제곱을 a, b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k, a제곱, b제곱이 되고 이때 k는 상수다. k 값을 구해라. 자, 이 유형 보시면 지수가 더하기나 빼기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어떤 다른 식을 a, b로 나타내라고 하는 유형은 유형 자체가 되게 많은데 이게 나올 때마다 어렵다고 별표 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비슷비슷한 유형들인데도
풀어도 또 모르겠고 풀어도 또 모르겠고 하는 유형인데요. 오늘도 이거 열심히 좀 해보셔서 완벽하게 좀 마스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령을 보시면 지금 A는 지금 지수를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로 돼 있는 경우는 지수를 쪼개 쓰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수를 쪼갠답니다. 자, 그러면 9니까 3의 제곱이잖아요. 3의 제곱에 이제 보시면 x 더하기 3이 될 거고, 따라서 항상 숫자가 나오면 그 밑수는 최소의 수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2나 3이나 5로 9나 뭐 16 이렇게 있으면 2나 3 같은 걸로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3에 2x 더하기 6 이렇게 써질 수 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더했다는 얘기는 밑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지수끼리 더한다는 거는 곱하기로 연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지수를 더한다, 밑수가 똑같을 때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로 연결됐으면 이렇게 쪼개서 곱하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3에 이게 2x제곱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문자, 예를 들면 x 또는 지금 현재 2x인데 이 값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변형을 시키실 때. 이 값을 구해주시는 거야. 변형이에요. 3의 2x제곱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너무 길게 얻긴 했는데 3의 6제곱을 넘어가서 나눠주셔야 되겠죠. 3의 6제곱분의 a로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수가 x 또는 2x로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이 값을 a로 나타내셔야 되는데 곱하기로 연결하면 넘어가서 나눠주시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5의 2x-1이죠. 5의 2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건 지수끼리 뺐네요. 자, 지수끼리 뺐다는 얘기는 밑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지수를 쪼개 쓰시고, 자, 뺐다, 지수끼리 뺐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자, 지수끼리 나누기는 밑수가 똑같은 경우에 나누면 지수끼리 뺀다.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의 2x제곱, 이게 지금 지수가 문자잖아요. x 같은 문자이면 이 값을 b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의 2x제곱은으로 바꾸고 5로 나눴으니까 넘어가서 곱해 주셔서 5b다. 요거예요. 요것만 하시면 뭐 그 이후의 문제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요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시 지수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밑수는 일단 3이나 5 같이 단순한 가장 간단한 숫자로 바꾸고, 지수를 더했다는 건 쪼개서 곱하기로 연결하고 지수끼리 쪼개고 곱하기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빼기라는 건 지수끼리 나누는 거, 그러니까 나누면 지수끼리 빼야 되니까 두 수를 나누기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가 문자인 값을 a로 또는 b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여기를 연습을 좀 여러 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의 4x제곱이래요. 자, 15라는 건 15의 4x제곱은 3 곱하기 5가 될 거고, 그쵸? 3 곱하기 5에 4x제곱이 되고, 그러면 이 얘기는 3의 4x제곱 곱하기 5의 4x제곱으로 바뀌고, 이 얘기는 다시 3의 2x제곱, 우리 지금 3의 2x제곱, 5의 2x제곱을 알고 있잖아요. 3의 2x제곱의 제곱 곱하기 5의 2x제곱의 제곱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조금 모양을 만들기가 쉬우니까 아까 강조드린 거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의 2x제곱, 3의 2x제곱 대신에 얘를, 그 다음에 5의 2x제곱, 5의 2x제곱 대신에 5b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3의 6제곱분의 a죠. 3의 6제곱분의 a의 제곱 곱하기 여기는 5b죠. 5b의 제곱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3의 6제곱이면 3의 12제곱으로 바뀌면서 a제곱이 되고 곱하기 5, 25b 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자, 여기 정리하면 여러분 3의 12제곱을 실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3의 12제곱 분의 25가 나오고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a제곱 b제곱 따라서 k는 3의 12제곱분의 이게 지수니까 그냥 5의 2제곱 또는 25
이러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유형 아주 어려워하는 유형이라 많이 풀어봐도 또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라 연습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푸는 유형인지 잘 정리하셔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자, 13번 시작하겠습니다. 13번. 지금 13번은 그냥 주어져 있는 식을 정리하는 건데요. 이렇게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있는 유형들 중에 이렇게 특히 이 안에 네모를 구하라는 유형이 나오면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냥 이런 유형들은 아시겠지만 단계를 생략만 하지 않으시고 찬찬히 정리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자, x 마이너스 대괄호 순서대로 찬찬히 중괄호로 바꾸죠. 5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중괄호 뭘로 바뀌죠? 소괄호 4x 더하기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소괄호 풀죠? 마이너스 y 플러스 네모 가로 닫고 중괄호 닫고 는 x 더하기 2y 첫 단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안에 소괄호 안을 보실 때 있잖아요. 계산이 되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단순한 계산이니까 한 번에 좀 가고 만약에 여기가 복잡하면요. 한 단계를 좀 더 써주세요. 여기는 한 단계를 더 쓸 정도로 복잡하진 않으니까 생략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x 빼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중괄호를 소괄호로 바꾸시죠. x-3y가 될 거고요. 소괄호 풀 거예요. 소괄호 풀 때 앞에 마이너스 주의하시면서 마이너스 4x고 y는 지금 플러스 y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 또 네모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네모 그 다음에 x 더하기 2y로 정리가 됩니다. 식이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단계만 써도 바로바로 간단해집니다. 여기는 좀 복잡한 식이 많으니까 계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x 마이너스 4x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네모는 x 더하기 2y 자, 그 다음에 x 마지막 가로 풉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y 더하기 네모는 x 더하기 2y가 되죠. 지금 보시면 x는 여기서 지금 없어지는 상태네요. 그래서 네모는 하시면 x 더하기 2y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고 4y가 넘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y로 정리가 될 것이고 따라서 네모는 x-2y로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있는 유형들을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너무 단계를 생략하시면 실수해서 반드시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단계를 생략하지 않고 조금 길고 복잡하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를 쓰셔서 실수를 안 하셔서 한 번에 답을 좀 맞춰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작을 때 x의 1차 부등식 다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라는 유형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등식은 되게 어려운 유형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개수가 문자로 나오는 유형들 같은 경우도 종류가 좀 많으니까 좀 여러 유형을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네요.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앞에 x, 지금 x 앞에 1-a가 x의 개수기 때문에 이걸 가로를 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굴죠. 1 빼기 a x고 우리 x 갖고 가는 거잖아요. 1이 넘어가야 됩니다. a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렇죠? 이거 개수니까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없애버립시다. 그럼 1 빼기 a x로 만약에 바뀌시면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동방이 어떻게 바뀐다. 그리고 여기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1 빼기 a가 돼버리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1 빼기 a로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시면 되는데 이렇게 문자로 나눌 때는 이 나누는 식이 바로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하셔야 되겠죠. a가 1보다 작답니다. a가 1보다 작다는 건 이건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네요. 그렇다면 x만 남기고 부동방향 그대로 가고 밑에 1 빼기 a분의 1 빼기 a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이죠. 마무리. x는 1보다 크다. 이러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유형 여러 번 다양하게 좀 유형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 3분의 x 더하기 a
크죠. 2분의 x 빼기 3분의 1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일 때, 자연수가 3개일 때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요 유형도 부등식 유형 중에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네요, 개수가. 자, 부등식도 양변이 있기 때문에 양변은 같은 수 곱하여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판단하시면 되지, 양변은 같은 수 곱해도 되지요. 그래서 6을 곱해서 최소 곱해서 6을 곱해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남네요. 그래서 2x 더하기 2a, 그 다음에 부등호 쓰시고 6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여기는 3x, 그 다음에 여기는 6 곱했으니까 2, 4. 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이니까 x 갖고 하는 거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부등식 문제는 일단 무조건 x를 먼저 구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x로 바뀌네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넘어오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다 음수네요.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자, 부등호 방향 바꾸죠. 음수로 곱했으니까 2a 플러스 4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1차 부등식의 해가 바로 이건데요.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유형은 어떻게 되냐면, 그럼 도대체 2a 더하기 4가 어떠한 자연수, 정수면 자연수가 3개가 되는지 판단하셔서 여기 있는, 그러니까 요 숫자가 뭐면 돼요? 4면 되죠. x가 4보다 작다가 돼버리면 자연수가 3개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4라면 2a 더하기 4가 4면 뭐 a가 뭐 0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a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범위를 구해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꼭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야. 분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2a 더하기 4가 뭐와 뭐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수직선을 예쁘게 그리시고, 부등식을 잘하는 방법 뭐죠? 수직선과 친해지는 거예요. 자, 2a 더하기 4를 여기다 쓰시고 나서 이거보다 작답니다. 작다. 이렇게. 그쵸? 그럼 이 안에 자연수가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3. 그쵸? 여기는 4. 요렇게 3과 4 사이에 있으면 이 아래 있는 숫자 자연수는 3개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풀이는 2a 더하기 4가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쓰시고, 여기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써드렸는데 는사, 이쪽 한쪽에 등호를 붙여주셔야 되니까 얘가 4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등호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a는 4, 4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4 정리하면 0 되네요. 0,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부등호 a, 그 다음에 이쪽 그대로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해 주셔야 합니다. a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a의 범위가 되고요. 문제는 이 숫자가 도대체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되는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뭐 잘 하시는 분들도 수직선 꼭 그려보시고 그러고 판단하시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유형 어쨌건 부등식에서도 또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었으니까 한 2-3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1,000원인 상품을 정가의 20% 할인하여 팔아도 원가의 8% 이상 이익이 남게 하려고 합니다. 원가에 몇 % 이익을 붙여야 합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원가, 정가 문제는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렇게 몇 퍼센트, X%의 이익을 붙인다. 요 유형이 좀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 1,000원인 상품을 일단 정가를 구해야 정가의 20% 할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원가가 1,000원이고요. 원가가 1,000원이고 그 1,000원에 X% 이익을 붙여서 우리는 정가를 구해야 합니다. 정가. 자, 정가를 천천히 그냥 하나씩 한번 구해볼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자, 정가는 1,000원에다가 1,000원 곱하기 원래는 100분의 X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식 세우는 게 되게 어렵고 원칙은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어떻게 되냐 하냐면 1,000원에 X%를 올린다.
우리가 퍼센트는 백분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00, 1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를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우리는 100분의 11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20% 이익을 붙이면 100분의 12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00분의 101을 기준해서 더 올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x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요 표현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거죠. 요 표현만 하실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할인을 해서 파실 수도 있잖아요. X%를 할인해서 판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뭐 정가겠죠. 그게 정가가 1,000원이야. 만약에 이번엔 정가가 1,000원이고 할인을 원가에 대해서는 안 하잖아요. 정가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 거니까 1,000원이 정가라고 가정을 하면 X%를 할인해 줬어요. 그럼 다시 깎아주는 거예요. 10%를 깎아주면 100분의 100이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10% 깎아주면 90%에 파는 거고 20% 깎아주면 80%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01 기준에서 100분의 X만큼 할인해 준다. 100분의 100에서 10% 깎아서 90%, 100분의 100에서 20% 깎아줘서 80%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참고로 더 이거 할인하는 경우는 요렇게. 이건 좀 정가입니다. 정가, 원가가 아니고.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원가에 대한 X% 이익을 붙였기 때문에 이제 정가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등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가 1,000원. 1 플러스 100분의 x 이익을 붙인 이 정가에 20%를 할인하여 팔겠다. 정가에 20% 할인해서 팔겠다. 금방 해드렸죠. 20%를 할인하면 20%에 판다는 게 아니잖아요. 20%를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퍼센트에 판다? 80%에 판다.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러니까 정가의 80%에 팔아도 원가의 8% 이상의 이상이네요. 부등호가 이상의 이익 원가의 8% 이익이 붙었어요. 8% 이익 이거 똑같은 얘기 해드렸죠. 8% 이익을 붙였다는 건 8% 올려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해서 8% 더 올라간 거니까 몇 퍼센트가 된다는 거야? 108%에 팔겠다는 겁니다. 자, 정가를 X% 이익을 붙이고 나서 정가를 구하고 그 정가에서 20% 할인해서 80%에 팔면 원가의 8%의 이익을 붙인 가격으로 팔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판매 가격의 이익이 아니라 얘가 지금 정가고 팔았더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판매 가격으로 하셔야지 1000 곱하기 100분의 8 하시면 이익금이죠. 판매 가격이 아니라 8%에 팔겠다는 게 아니라 8%를 더 받겠다는 거. 자, 이 원가 정가 문제는 요 말 의미 자체도 조금 어려워서 제가 다시 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식 자체도 되게 복잡하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분부터 좀 할까요, 우리? 자, 여기 지금 동그라미 2개 그냥 지워버릴게요. 여기도 동그라미 2개 그냥 지워버리고 나머지 너무 정리하기 힘드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 남아있고 80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돼? 800이 되겠죠?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x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등호. 자, 여기는 지금 108.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지금 2개가 지워진 상태니까 하나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분배를 하시면 800 더하기 이거 뭐 8x로 바로 정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80.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오겠습니다. 8x 쓰시고 800을 빼시면 800을 빼면 780이 되네요. 780. 800을 빼면 280이 되고 그래서 x는 자 8, 2, 16, 8, 3, 24 8, 5, 40 이렇게 마무리가 딱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x는 지금 이익은 35%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기면 됩니다. 이 문제, 원가 정가 문제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식 세우는 요령, 이익을 붙였을 때 식 세우는 요령, 할인했을 때 식 세우는 요령, X%로 나왔을 때 요것만 좀 연습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BAC는 각 CED이고 90도인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두 ABC, CD, E를 점 A, C, E가 일직선이 되게 이제 배치를 했어요. 연결했어요. 그래서 도형을 만들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 라고 다 있고요. 자, 문제는 선분 A2죠. 선분 A를 축으로 2회전 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해요. 자, 이거 1회전 시켰을 때 회전체의 부피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알 수 있으시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회전체를 그리시는 방법은 여기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리셔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연결. 자, 이쪽도 좌우대칭 형태로 그리시고 이렇게 그려서 뾰족한 부분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원뿔 두 개의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원뿔의 부피 내는 공식을 아셔야 되겠죠. 원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얼마다? 3분의 1이다. 기둥의 부피 뭐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면의 바닥을 꽉 채워서 높이만큼 올리는 게 기둥. 이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원뿔의 부피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원뿔의 부피 3분의 1 계산해야 된다는 거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또 제가 선택해 본 문제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3분의 1이고 밑넓이가 다 원이에요. 3분의 1이고 밑넓이가 다 원이니까 식을 너무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3분의 1과 원의 넓이에 파이가 다 붙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파이는 묶어내시고 나머지만 식을 쓰셔야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자, 원의 넓이가 뭐예요? 파이 r제곱이죠. 파이 r제곱. 따라서 9y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높이 6x 더하기 2가 되네요. 그렇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더하기 밑에 거 밑넓이 곱하기 높이 y제곱 곱하기 2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원뿔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에 있는 원뿔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더하실 때 공통으로 들어간 3분의 1과 파이는 앞으로 좀 묶어내시면 계산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3분의 1 파이 다시 묶어내고 요거 계산해 보시면 분배 법칙을 해서 쓰셔야 되겠죠. 6, 9, 54 xy의 제곱 더하기 9, 2, 18 y제곱 더하기 2xy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 파이 쓰시고 자, 이거 여기 동량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56xy의 제곱 더하기 12y 제곱으로 식이 정리가 될 거며 아마 뭐 객관식 같은 경우는 보기를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걸 또 전개를 하시면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56 파이 xy의 제곱 또 약분되네요. 그렇죠? 플러스 6 파이 y 제곱이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 중에서는 똑같이 곱하는 것들은 이렇게 앞으로 한번 묶어내서 정리해 주시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18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극장 입장료는 1인당 5,000원이고 50명 이상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20%를 100명이 넘으면 30%를 할인을 해준대요. 자, 그런데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단체가 간 거예요. 그런데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단체가 갔을 때 그 인원이 몇 명이 이상이면 오히려 100명 것의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합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유리하다 이 문제 부동식에서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자, 유리한 문제는 풀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불리한 걸 왼쪽에 불리한 방법 왼쪽에 부등호 쓰시고 유리한 거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셔야 계산하실 때 수월하고 항상 유리하다 이런 문제는 분리, 유리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식 세우는데도 조금 더 요령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자, 불리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데려갔기 때문에 그 상태로 다 그 입장료를 내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자, X명이 갖고 1인당 입장료는 5,000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내가 내야 되는 입장료는 5,000X에 20% 일단 50명이 넘어 들어갔기 때문에 20%는 할인을 받을 거예요. 20% 할인을 받는다고 100분의 20을 곱하시는 게 아니라 100분의 얼마를 곱해야 된다? 80. 20%를 할인하면
80%를 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부등호 쓰시고 유리하다. 몇 명 입장료? 100명 입장료. 이쪽을 쓰시는 걸 어려워요. 100명이에요. 그냥 100명. 100명 곱하기 입장료 5,000원, 1인당 5,000원 곱하기 30% 할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70을 내겠다. 식 세우는 거 이해만 하시면 이게 식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은 약분하고 58이 40에다가 동그라미 2개 붙네요. 400x로 식이 간단히 정리가 되고, 자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2개 없어지고 5, 7이 35에다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4개를 붙여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400이니까요. x 이쪽으로 와서 풀까요? x 쓰시고 동그라미 2개씩을 지워버리시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등호 쓰시고 4분의 350이 될 겁니다. 자, 이 숫자는 약 어떻게 되냐면 4, 8이 32, 그 다음에 32에 32니까 4, 7이 28점 얼마가 되겠죠? 이렇게 다 끝까지 계산 안 하셔도 되죠. 사람이니까 뒤에까지는 계산 안 하셔도 되고, 이게 87명을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몇 명부터 87명이 얼마보다 크니까 몇 명부터 88명부터는 88명에 대한 실제 입장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0명 입장료를 사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1차 부등식 3x-a가 4 이상일 때 그 해 안에 1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상수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해를 구했더니 그 안에 1이라는 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포함되는 거예요. 1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일단 부등식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개수나 문자가 있더라도 일단 x 값을 먼저, 해를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자, 부등식 여기 있으니까 x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x 그 다음에 부등호 쓰시고 a 넘어가서 a 더하기 4로 바뀌고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쓰시고 3분의 a 더하기 4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해가 2를 포함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까다로운 유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드시 수직선을 좀 그려서 확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해가 지금 여기 가운데 3분의 a 더하기 4가 되고요. 그게 이상인 거예요. 이상. 이렇게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 안에 1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되냐 그 얘기잖아요. 그럼 1은 어디? 여기에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해 안에 1을 포함하게 되므로 이 상태에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쪽이 커야 된다는 거고, 얘가 1이어도 되죠. 1이어도 1을 포함하게 되니까 등호를 붙이십니다. 자, 이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작다 크다라는 판단은 조금 쉽게 하실 수 있는데 등호 붙이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까다롭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그냥 바로 풀이가 되겠죠. 3분의 a 더하기 4가 1 이하예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4는 3 이하예요. a 더하기 4는 3 이하예요. 그래서 a는 1 이하다라는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등식에서 이렇게 개수나 문자를 포함한 식을 풀 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유형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꼴 ABCD에서 점 P는 A에서 출발하여 B 방향으로 움직이고 1초에 2분의 3cm씩 움직인다. 자, 이렇게 도형도 나오고 이 점 P가 움직인다라는 유형을 되게 어려워해서 자, 이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점 P가 A에서 B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초에 2분의 3cm라고 하니까 1초에 2분의 3cm, 2초는 3cm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x초 후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x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선분 정리를 해볼까요? 선분 AP의 길이는 2분의 3x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게요?
DP의 길이는 14 빼기 2분의 3x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보시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삼각형 DPC의 넓이가 사다리꼴의 넓이에 21분의 11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부등식 문제네요. 자, 그러면 삼각형 DPC 어떻게 되어 있나요? DPC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고 이 넓이가 전체의 21분의 11 이하가 돼야 된대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길이 구한 걸 이용해서 삼각형 APD의 넓이를 구하셔야 될 거고 또 삼각형 BPC의 넓이를 구해야 될 거고 또 사다리꼴 ABCD의 넓이도 구하셔서 식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자, APD의 넓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x 곱하기 10이 되고 따라서 이거는 약분을 이렇게 하시면 2분의 15x로 정리가 됐어요. 자, 두 번째 삼각형 BP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4 곱하기 높이 아까 나온 거 이거죠. 14 마이너스 2분의 3x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7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약분해서 여기가 7이죠. 그럼 7, 4, 28, 7은 7, 98이 될 거고 이렇게 7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21x가 됩니다. 자, 사다리꼴은 뭐 그대로 길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24죠. 24 곱하기 높이 14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시면 약분해서 7이 되겠죠. 7, 4, 28이 올라가고 27, 24, 16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여기서 지금 계산할 것들이 좀 많은데요. 지금 다시 정리해 보시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저 직각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뺀 게 삼각형 DPC의 넓이고 DPC의 넓이가 전체의 21분의 11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부등식을 세우실 때 DPC의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인 168에서 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빼셔야 되잖아요. 2분의 15x 계산해 놓은 거 더하기 98 마이너스 2분의 21x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더하셔서 168 전체에서 빼면 이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써져 있고 전체의 넓이는 다시 168에 21분의 11 이하여야 된다. 자, 이렇게 부등식이 세워집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 마이너스 이 안에 계산하시면 2분의 15x랑 2분의 20 마이너스 2분의 21x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6x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3x로 정리가 되고 플러스 9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쪽은 8고 이제 8이 곱하면 168이 되네요. 그럼 8 곱하기 11이니까 88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168 플러스 3x 마이너스 98 그 다음에 붙은 거 쓰시고 88 그 다음에 3x 쓰시고 여기서 98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70이 되죠. 70 그럼 넘어와서 여기서 70을 빼면 어떻게 돼요? 18이 될 거고 x는 6 이하다. 곧 점 P는 점 A를 출발한 지 6초 이내여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점에서 이런 문제 푸는 유형들을 많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한번 선별해 봤는데 이 유형도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문제를 다 풀었는데 지금 유형별로 보시면 부등식 문제가 제법 많을 거예요. 부등식 문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라 부등식 유형을 많이 제가 선택했는데요. 시험 잘 보시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